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강제 개방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작은 실수나 부주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피의자가 비상문을 연 사실을 몰라서 도주할 뻔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찰이 올 때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며 감시했다고 언론에 해명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감시에 들어간 시점은 피의자가 직원에게 비상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시점도 피의자를 사무실로 데려가고 난 뒤에 10분이 지나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낮 1시 3분쯤 피의자가 대구공항 버스 승강장 옆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에 바로 인계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설명을 뒤집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네, 그럼요. 어디 갔다가 된 거, 이제 저희들은 경찰에 인계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경찰 신고하고 경찰이 왔을 때 바로 넘겨줬죠. 취재진이 관련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말을 바꿔 사건 당시에는 피의자가 문을 개방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와 동행하면서 감시를 했고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시아나 직원에게 비상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을 한 뒤에야 감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데리고 온 게 13시 10분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수님을 그걸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보호를 하면서 이제 어디 못 가도록 데리고 있었죠. 피의자가 실제 대구공항을 떠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1층 대기실로 강사 직원이 데리고 나가서 좀 이제 계속 안정을 시켰죠. 괜찮냐 그러고 안정을 시켰는데 이수님이 갑자기 뭐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답답하다 가슴 답답하다 그러면서 나가고 싶다고 자기 간다고 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 비상문이 열리면서 큰 충격을 받은 환자로 판단한 겁니다. 거구의 30대 남성 피의자가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구공항 청사를 나와 비상문 관련 질문을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계속 동행하며 감시했다는 아시아나항공 측은 낮 1시 10분쯤 피의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간 뒤에도 10분이나 지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건 2020년 2월 18일, 3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도 거의 없어지는 등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사실상 일상이 회복된 겁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입국한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대구는 불과 한 달 뒤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대구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와 지역 사회가 초비상입니다. 영남권에서 나온 첫 확진인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도심에는 발길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유료형 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60%가 감염됐고 사망자 수는 3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로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었고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의원급 병원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 벗은 사람 비율이 반반 정도입니다. 간호사들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던 게 습관이 돼갖고 오늘 벗는 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끼고 나왔습니다. 이제 일상적이 돼갖고 끼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대부분 방역 수칙이 풀렸지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가 완화된 탓인지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다시 늘어 매일 2만 명 수준, 대구 경북 각각 하루 1,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특수한 직종인 사람은 제가 아프면 또 곤란하니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겁니다. 감염 취약자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어버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들은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직까지는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도 조금 더 유지를 하시고 손 씻기도 더 자주 하시고 아직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적과의 동침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수험생들에겐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응시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6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은 고3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오는 11월 실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참가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별 수준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학습 방향을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미흡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평가 성적이 좋은 경우는 정시에 집중해 희망하는 대학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3년째인 올해 역시 이른바 문과 침공으로 불리는 이과 강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형 수능의 수학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위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으므로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학 영역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5달 남짓.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처 학습하지 못했던 부분에 어렵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학습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 이른바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 구성권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가입하는 주택 청약제도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은행에서는 신혼부부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남녀가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래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가족으로부터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족구성권 3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3가지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3명의 민주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원내 5개의 정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에 그치지 않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자기 모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는 말입니까?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이 아니더라도 성인 2명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한 법입니다. 세계법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입니다. 현행 민법은 동성혼을 금지하지 않지만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전통과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동성 사이 혼인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해 지금은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특히 동성혼 법제화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구성권 3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국회 문턱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집진기 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3년 만인 오늘 예정됐던 원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4m 크기의 낡은 집진 배관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60대 하청 노동자가 낡고 부식돼 부서진 배관 속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작업을 할 때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낡은 설비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작업자분들 얘기로는 올라갔을 때부터 좀 꿀렁꿀렁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제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었고 사고가 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지난해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하면서 형사 책임 승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가 재판이 더 길어진 걸로 보이는데 결국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피고로 하청업체와 포스코 관계자, 법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자분에게는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실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사고 현장을 직접 보겠다며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을 요청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실제 작업 방식과 작업 범위,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이뤄지는 현장 검증에 대해 노동계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늦었지만 현장 검증하면서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짚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좀 잘 짚어줬으면 좋겠다. 재판부는 이달 27일이나 28일 포항제철소 현장 검증을 요청했는데 포스코 측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수사에 공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했습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한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근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수료 인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노조 간부 9명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윤 청장은 또 지난달 6일 도주 중인 살인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경북청 112 상황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포항 시민 모임은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되면 포항의 수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와 포항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앞서 이들은 포항시 의회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경주박물관에 누군가 두고 간 분청 사기 등 유물 석점이 국가에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4시쯤 경주박물관 신라천년 보고 안내대 위에 놓여있던 뚜껑 없는 토기와 분청사기 등 유물 석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2차례에 걸친 유물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소유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대게와 낙지 등 여름철 산란기를 맞는 7개 어종이 오늘부터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대게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되며 암컷 대게는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 8년이 걸리는 생태적인 특징을 고려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